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한나 밀야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현지 시간 2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 전체를 러시아 침략군으로부터 되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밀야르 차관은 부차, 이르핀, 호스토멜 등 키이우 지역 전체가 침입자로부터 해방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비극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만행이 다 저질러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친미 협정님이 보내주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을 한 장도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마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끔찍해서 러시아군은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짐승이구나. 자료를 보내주신 친미 협정님도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럴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밀려나면서 키이우 북서쪽 외곽도시 부차, 이르핀, 호스토멜 등 거리에서는 민간인들의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시신이 손을 뒤로 꽁꽁 묶여가지고 사살되어 있는 장면, 시신들이 집단 매장되어 있는 장면, 길을 가는 자전거를 향해서 무차별 사격해가지고 자전거를 탄 채로 쓰러져 있는 장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차와 주변 도시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아무런 과장 없이도 러시아가 IS보다 더 나쁘고 무자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IS보다 훨씬 더 잔혹하다는 겁니다. 그 장면은. 심지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해야 되는 어린이들, 아동들을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탱크 위에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래야 자기네들을 쏘지 않을 테니까. 영국 매체 가디언지는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피하고자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탱크 등 차량 앞에 태우는 인간 방패로 활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무부는 이런 정황이 확인된 수미, 키이루, 체르니히우 등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아동은 최소 412명으로 이 중 1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정확히 신원이 파악된 아이들만 보고된 것이라면서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아이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라고 참혹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올렉산드르 모투자니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군이 차량을 보호하겠다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인질로 잡고 탱크 위에 태운 사실이 확인됐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어린이들에게 행해진 끔찍한 만행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법정에서 점령군 러시아군이 저지른 모든 군사 및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하는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고 만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이용했다는 폭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제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현지 시간 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게 들은 사진 하나를 보면 일가족을 그냥 살해하고는 땅에 파묻었는데 얼굴 부분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군의 약탈 행각. 여러분, 이 트럭은 파괴돼 가지고 불에 타 있죠. 그런데 여기 실려 있는 게 뭡니까? 세탁기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털어갔습니다. 이게 군인입니까? 그냥 강도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들어갔던 겁니다. 반항하는 사람은 다 쏘아 죽이고. 트럭의 적재칸에는 세탁기로 보이는 물건이 불에 타버린 채 놓여 있고 러시아군이 점령지인 우크라이나에서 훔쳐 달아나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살한 러시아군 사체에서 발견한 소지품들인데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등 폐물과 현금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에서 훔치지 않았다면 갖고 다니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동맹이자 침공 기지를 제공한 벨라루스에서 약탈품을 내놓은 장터를 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장터에서는 식기 세척기, 냉장고, 보석,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식기, 카펫, 미술품은 물론 어린이 장난감과 화장품까지도 판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또 산업용 자재와 가정용품을 잔뜩 실은 러시아군 트럭 행렬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러시아군의 약탈 행각은 역사가 깊죠. 우리나라에서도 있던 일입니다. 소련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불가침 조약을 깨고 일본을 공격한 뒤에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해방군 소련인이 민가를 무조건 약탈하고 분유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났고 산업시설과 쌀을 소련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하나둘 드러나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나섰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는 효과적인 책임 규명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조사가 효과적인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강조했습니다.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서 판결을 받아내겠죠. 지금 러시아군의 만행으로 방치되어 있는 시신의 숫자가 지금 발견된 것만 672여 구가 발견된 것 같은데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가고 나면 몇 구가 더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또 현지 시간 3일 파이낸셜 타임즈,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샤를 미셀 EU 유럽연합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 군이 해방된 키이우 지역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U가 우크라이나와 각국에서 파견된 NGO 단체, 비정부기구 지원을 위해서 국제법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돕고 있다면서 EU의 추가 제재와 지원은 진행 중이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곧 집행될 겁니다. 특히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한 외교관은 EU 대사들이 오는 6일 새로운 제재 조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면서 비겁하게 암살된 수백 명의 민간인들에 대해 연민을 보내며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러시아에 대해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국제 경제 압력을 요구했습니다. 또 러시아 당국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끔찍하고 소름이 끼친다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시신이 널려있는 길 등으로 언급했습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방어를 더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쿨레바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군의 이런 민간인 살해는 고의적이라면서 러시아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를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인종 청소에 해당됩니다. 이 러시아군은 반드시 국제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